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이렇게 4개 기관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곽환건 미얀마 사업단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한 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관련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LH 미얀마 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곽환건입니다. 오늘 한 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KMIC 우수 성과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는 LH 소개, KMIC 프로젝트 설명, LH 비전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LH 소개입니다. LH는 잘 알다시피 100% 정부 출자 기관이며 토지, 취득 개발, 도시주택, 재생 등의 개발을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민 경제 발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3기 신도시, 산업단지, 공공임대, 도시재생 등을 통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주거 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중 해외 사업 영역입니다. 저희 공사는 1992년 중국 천진 심양공단 개발을 시작으로 사업을 하였으나 해외 투자 개발 사업의 침체기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서 2016년부터 다시 시작해서 해외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LH는 현재 해외 사업은 19개 국가 35개 사업을 사전 준비, 국내 인허가 9개 인허가 개발 운영, 프로세서 절차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오늘 발표하는 KMIC는 LH의 대표 해외 개발 사업입니다. 다음은 KMIC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KMIC는 한국 기업이 미얀마 진출을 지원하고 현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복합 산업단지이며 미얀마 정부와 LH 컨소시엄이 2019년에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68만 평이며 미얀마의 경제 수도인 양곤에 위치하며 양곤 국제공항에서 약 2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추진 경위는 2015년 9월 LH와 미얀마 건설부 MOC 간에 MOU를 체결하고 19년 2월에 미얀마 투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19년 8월 합작 계약을 체결하고 19년 9월 4일 문 대통령을 모시고 기공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2020년에는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하여 계룡건설 컨소시엄과 공사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산업단지 토지 사전 예약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KMIC 사업의 특징은 G2G 기반의 민간공 사업이며 EDCF 자금 활용을 통해 외부 인프라를 건설하고 미가 보험을 통한 사업 안정화, 특화된 입주 지원 서비스입니다. G2G 민간공 사업의 내용은 미얀마 건설부는 토지 출자, 외부 인프라 건설, 인허가를 지원하며 저희 LH는 자본금 출자, 사업 계획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기업인 글로벌 세아는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LH, 코트라, 신한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한국수출입은행 등 9개 기관이 2019년부터 완팀 코리아를 결성하여 입주기업에 특화되고 최적화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사업대상지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지형차가 크지 않고 평탄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개발 계획 및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그림과 같이 전체 68만 평은 1단계 38만 평, 2단계 30만 평으로 단계별로 개발되며 토지 이용 계획은 산업용지가 약 70%, 주거 상업용지가 약 5%, 도로, 하천, 공원 등 공공시설 용지가 약 25%로 구성되며 업종별 집적화를 통해 생산성을 도모하고 산업단지의 효용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KMIC 개발 컨셉입니다. 저희 LH는 KMIC를 기업이 운영하기 좋은 한국형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며 보시는 가운데 그 도면과 같이 중앙소로를 중심으로 배치하고 그거를 중심으로 도로를 배치할 뿐 아니라 근처에 근린공원과 근로자를 위한 주택단지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지 내 정수장, 폐수종말 처리장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상수 공급과 하수 처리를 할 예정이며 특히 단지 내 변전소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토지 사전 예약 내용입니다. 공급 대상은 존 A 1단계 조성구역 산업용지 71필지 약 27만 평입니다. 신청 자격은 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개인이 되겠고 공급 공고는 오늘 합작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공급 방식은 선착순 필지 지정 방식이며 공급 절차는 2021년 1월 20일 접수 개시 후 사전 예약 계약 체결하고 2021년 말경에 본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그 산업단지 평균 가격은 제곱미터당 약 72불이고 한국의 평으로 보면 약 26만 원 정도입니다. KMIC는 정치적 안정성 확보, 리스크 해지, 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국제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유엔 산하기관인 국제투자보증기구인 미가에 보험을 2020년 10월 22일에 가입하였습니다. 외부 인프라 현황입니다. 외부 인프라는 EDCF 자금 약 700억 원을 활용하여 미얀마 건설부에서 시행하며 도로, 전력, 상수 간선 시설을 입주 시기에 맞추어 건설할 예정입니다. 진입도로는 약 9km 4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전력 공급은 미얀마 전력 주전력 라인으로부터 8km의 송전선로를 연결하여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상수는 약 12km 떨어진 북측의 칼리투 댐에서 취수하여 단지 내 정수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생활 및 공업 용수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사실 미얀마에서는 전력이나 상수 문제가 많은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의 이런 기반 시설 제공은 매우 특화된 서비스라 할 수 있습니다. KMRC 개발에 대한 기대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KMRC는 양질의 공장 부지를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하며 이지 서비스 센터를 설치하여 입주 기업의 투자, 건축 허가 등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산업단지 운영으로 효율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리 비용을 절감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미얀마 측에서는 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경제 개발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으며 한국 측에서는 신남방 정책의 교두보로서 미얀마 신시장으로서 진출할 수 있으며 G2G 기반을 통한 국내 기업의 안정적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LH 비전입니다. 저희 LH는 한미얀마 경제산업단지 KMIC를 발판 삼아 미얀마와 함께 협력과 변응을 이루고자 합니다. 또한 산업단지 외에 달라 신도시 등 신도시 건설을 통해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50년 동안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를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LH공사는 도시, 산업, 주택 단지의 노하우를 축적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공사가 가지고 이 축적된 노하우를 해외 도시 개발의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LH는 19개 국가, 35개 사업 추진을 통해 세계 속에서 다양한 개발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해외 개발 선구자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 공사는 빌드 투게더, 고 투게더로 해외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빌드 투게더 고 투게더. 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곽환건 단장님이었습니다.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관련해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김주영 과장님 앞으로 내주셨습니다. 주제는 한국형 주택보증제도 카자흐스탄 전파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금융연구원의 김주연 과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라는 뜻깊은 행사에서 한국의 성공적인 주택 정책과 주택 분양 보증 제도를 세계에 전파하는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저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소개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저희 공사 소개와 주택 분양 보증 제도에 대한 간략한 소개, 그리고 다음으로 오늘의 주제인 카자흐스탄과의 교류 현황, 마지막으로 저희 허그의 국제적인 교류 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Korea Housing and Urban Guarantee Corporation, 저희 허그에 대한 소개입니다. 지난 93년에 설립된 저희 허그는 다양한 주택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민의 주거 복지 향상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고요. 자기 자본은 총 5조 5천억 원이고 임원 수는 이번 달 기준 859명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 분야입니다. 저희 기관명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크게 두 분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주택 분양 보증이나 PF 보증과 같은 기업 보증, 그리고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과 같은 개인 보증을 포함한 이런 주택 관련 보증 업무가 큰 한 축입니다. 그리고 도시 재생 활성화를 위한 보증,
정부의 정책 수행 업무가 또 다른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약 182조 원에 달하는 주택도시기금을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 전담 운영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개도국에 전수하고자 하는 한국의 성공적인 주택 공급 정책 제도를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아마 잘 아실 텐데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 전후 복구 과정과 그리고 뒤이은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주택 공급이 대단히 부족하였고 주택 공급을 위한 자본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 선분양 제도, 청약 제도, 주택 보증 제도를 차례로 도입했습니다. 주택 선분양 제도는 아마 청약을 통해서 주택을 분양받아 보신 분들은 아마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주택 건설 기간 동안, 즉 완공되기 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이런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이 미리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납된 자금을 주택 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금 조달에 큰 부담 없이 주택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주택 수를 가구 수로 나눈 주택 공급률 통계치가 단기간에 100%를 초과하는 성과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개발 프로세스를 보시면 토지 매입에서부터 건설계획 승인, 공사, 사용검사, 입주에 이르는 프로세스인데요. 이 과정에서 사업자들은 입주자 모집 승인 전에 반드시 저희 허그가 발급하는 주택 분양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선분양 제도를 시행하는 가운데 주택 완공 전에 건설사나 사업사가 파산이나 부도가 나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미리 이런 그 주택 구입 자금을 납부한 사람들의 구입 자금이 납부금이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한 보호 장치가 바로 저희 허그가 제공하는 분양 보증입니다. 이렇게 주택 사업자의 보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우리 허그가 납부금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절차로서 사업자를 대신하여 선분양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93년 설립 이후로 지난 27년간 저희 허그는 총 1,592조 원 그리고 1,652만 세대의 보증을 공급하면서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 정책과 분양 보증 제도를 중심으로 한 이런 제도들을 저희가 개도국에 전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희 허그의 이러한 전수 노력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 국가 가운데서도 오늘 우수 사례로 선정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가장 적극적으로 저희 주택 분양 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면요. 지난 92년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수교를 맺고 우호 협력 관계를 증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의 신북방 정책과 그리고 카자흐스탄 정부의 국가 개발 전략인 광명의 길이라는 뜻의 누를리졸 정책을 연계시킴으로써 양국이 미래 지향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주요 자원으로 원유와 가스가 언급되어 있는데요.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아는 원소 주기율표에 있는 화학 원소가 거의 다 있을 만큼 천연 자원의 보고이자 그리고 CIS 국가 중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잘 사는 국가입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교류 연혁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러면 허그가 이러한 카자흐스탄과 어떻게 교류의 물꼬를 트게 되었을까요? 2000년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연쇄적으로 건설사가 부도가 나고 이러한 선분양 제도의 문제점을 겪었던 카자흐스탄 정부는 관계 부처에 한국의 분양 보증 제도를 도입을 검토할 것을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14년 저희 허그는 카자흐스탄 정부와 카자흐스탄의 국영 지주회사인 바이테렉과 MOU를 체결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우리의 분양 보증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요. 2016년에는 관련 법을 개정하고 저희 허그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하우징 개런티 펀드라는 HGF 보증 기관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양 기관 간 많은 실무적인 그리고 전문적인 내용을 전수하는 교류가 있어 왔고요.
그리고 2019년부터 2020년에 걸쳐서 KSP 사업으로 다시 한번 주택 보증분 제도를 카자흐스탄에 전수하는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는 한 카자흐 경제 공동이 주요 의제가 채택되었는데, 이 주요 합의록에 양국 장관이 서명함으로써 양국 간 그리고 양 기관 간 앞으로 주택 보증제도에 대한 전수가 더욱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허그의 노력을 발판으로 HGF도 많은 보증 실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2016년 설립 이후 2017년 첫 해에는 보증 발급 건수가 2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상반기에만 19건 보증을 발급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8월까지 총 누르술탄 수도를 중심으로 60여 개 사업장에 이렇게 보증을 발급해 주면서 카자흐스탄에도 이런 한국형 주택 보증 제도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교류 연혁에 대해서 사진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 카자흐스탄의 관계부처였던 지역개발부와 저희 허그 그리고 지주회사인 바이테렉이 처음 MOU를 체결했던 사진이고, 두 번째는 HGF 설립 이후에 다시 이 HGF를 당사자로 포함시켜 MOU를 재체결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런 직원 간 초청 연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왼쪽 하단 사진 같은 경우는 지난해 카자흐스탄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아스타나 에코노믹 포럼에 참여를 해서 부담 가능한 주택의 현대화와 생태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형 주택 보증 제도뿐만 아니라 한국형 주거복지 정책도 소개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 사진들은 KSP 사업을 수행했던 사진인데요. 첫 번째는 올 초에 현지를 방문해서 특수 보고회와 그리고 고위급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중간 보고회부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서 회의는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강의 영상 제작 등을 통해서 온라인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나온 사진들 같은 경우는 HGF가 보증을 발급해서 운영 중인 그 보증 사업장들입니다. 이 사업장을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현지 사업장 여건도 살펴보고 또 보증 사업장 관리 방안 개선책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2019년 그리고 2020년에 걸쳐 수행했던 KSP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저희 허그는 카자흐스탄의 보증 발급 프로세스 개선, 그리고 신용평가, 리스크 관리 기반 구축, 그리고 보증 이행 절차 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을 성공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추가 KSP 수행 등을 통해서 저희 허그가 가진 노하우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한편, 또 현지의 거시 경제라든지 기존의 제도적 여건에 맞는 실질적이고 그리고 내실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우수 사례로 선정된 카자흐스탄 이외에도 허그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국제 교류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잘 도식하고 있는 슬라이드인데요. 먼저 저희가 이런 주택 보증 제도를 많은 개도국에 전수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난 2012년에 MOU를 체결하고 그 뒤로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카르타에서 동칼리만탄으로 신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런 수도 이전에 따른 대량 주택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한국형 주택 보증 제도에 아주 대단한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저희의 또 다른 주요 업무 분야인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서 유럽의 성공 사례를 학습하고 미국의 선진 주택 금융 기법을 도입하는 등 한국형 도시재생 금융 모델 개발을 통해 저희 허그의 글로벌 역량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허그는 그동안 발전시켜온 한국의 주택 금융 제도를 대량의 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개도국들에게 전수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허그의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그 이름 참 좋습니다. 사람들을 다 껴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발표였습니다. 한국형 주택보증제도 카자흐스탄 전파라는 주제였고요. 이어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김송 실장님 앞에 나와 계십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정부 대 정부 간 협력 플랫폼 구축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업총괄실장 김수홍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우수 사례로 이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점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프레젠테이션은 약 15분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첫 번째 공사 소개를 간략하게 하고 그리고 우수 사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 대 정부, 영어로는 사실 government to government, 약어로는 G2G라고 합니다. 협력 플랫폼 구축을 중심으로라고 했는데요. 이게 딱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장을 보면서 좀 설명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예, 사진에서도 보시듯이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내 해외 건설 수주가 300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사실 올해 해외 건설 수주는 그 코로나 위기 속의 저유가, 그리고 세계 경기 불확실성 증가, 그리고 발주 공사가 연기되거나 지연되는 등 추가적으로 코로나로 국가 봉쇄 등도 있었지요. 부정적인 전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완책으로 대경제 장관 회의를 통해서 적극 수주를 지원했고요. 추가적으로 오른쪽 상단의 그림을 보시다시피 주요 전략국들과 정부 대 정부 간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그 단순 수주 지원에서 벗어나 그 팀 코리아를 구성해서 민간 협력이 모두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를 만들었고요. 대표적인 예가 인프라 사업 개발을 위한 공동 협의체 방글라데시 한국 조인트 PPP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좀 더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해서 카인드가 그 방글라데시 민간협력청과 협력 MOU를 체결했고 우리 기업이 방글라데시 측과 상호 사업을 제안하고 경쟁 입찰 없이 우선 사업권을 먼저 확보하고 협의가 잘 되면 협상이 잘 되면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공동 협의체를 구축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고요. 단순 수주 지원을 탈피해서 우리 기업이 우선적으로 먼저 시작에서부터 먼저 진행할 수 있게끔 사업권을 확보하는 공동체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단 내용이 좀 길었는데요. 간략하게 공사 소개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수 사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소개입니다. 보시다시피 장표에서 보시다시피 개도국 및 신흥국 인프라 건설 시장 확대 및 도시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고요. 정부 재원의 한계성 극복 및 민간의 창의성 요구로 PPP 사업, 투자 개발형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본, 미국 등 주요국들은 정부 주도 이런 투자 개발형 지원 기관을 신설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발맞추어 국내 역시도 비슷한 환경이었습니다. 대형 사업 및 PPP 사업 대응 미흡으로 해외 시장 수주 실적이 정체된 상황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사업 개발부터 프로젝트 전 단계에 걸쳐서 이런 팀 코리아를 견인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서 대한민국 정부는 그 해외건설 촉진법이라는 법령을 개정하여 카인드 민간 기업을 지원하여 사업 개발하는 디벨로퍼이자 해외 PPP 사업 직접적인 지분 투자 및 금융 지원 업무를 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그 카인드라는 그 공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기간 프로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저희는 2018년도 6월 8일자로 공식 출범했고요. 출범 이후에 그 국가에서 지정해준 위스탁 사업인 타당성 조사 및 해외 인프라 협력센터 위스탁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고 PIS 펀드 관리 기구로서 펀드를 관리하고 있으며 보시다시피 4개 우즈벡, 인도네시아, 베트남, 케냐에서 4개 전 세계 4곳의 협력센터를 개소해서 정보를 받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선 사례로 발표드릴 한방글라 공동 협의체를 통해서 정부를 대신해서 직접 정부 대 정부 간 플랫폼을 운영하고 협력을 구축하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설립 시기는 되게 짧았지만 현재까지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강소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 인원은 한 85명 되고요. 세계 본부 10개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밑단 하단에 보시면 그 교통인프라, 도시개발,
전력, 에너지 플랜트, 수자원 및 환경 등 업태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공정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건들을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사업 개발은 국내 기업들과의 협의, 정부 대 정부 간 협력 사업 오늘 우수 사례를 발표하겠지요. 그다음에 해외 협력센터 운영하면서 이 사업 정보를 입수해서 팀 코리아를 구성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자문을 통하고 마지막으로 투자 대상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집행해서 최종적으로 직접 지분의 투자를 실행하면서 운영을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우리 기업들과 또는 해외 기업들과 같이 공동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개발부터 건설 및 운영 단계까지 사업 전후 방에서 걸쳐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기관들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보고 있는 사업들은 한 80여 개 정도가 되고요. 본다는 사업들은 투자 의결을 목표로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사업입니다. 그 도식화는 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시아가 조금 더 있긴 하지만 전 세계 다양한 곳에 사업을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공종의 사업들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표의 밑에 보시면 한 2억 불 정도를 직접 투자 금액을 잡고요. 그다음에 그 바로 옆에 EPC 수주 금액이라고 해서 한 35억 불 정도 잡아 있는데요. 이게 실질적인 수주 기여를 하고 있는 금액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직간접 방법을 통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카인드의 수주 지원 정책을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정부 대 정부 간 협력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수사례 발표입니다. 정부 대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우리 기업 지원 기반 구축입니다. 추진 배경은 공사 설립 배경과 거의 흡사합니다. 추진 내용은 직접 협력해서 이 모든 이해관계자를 하나의 플랫폼에 정부와 정부가 운영을 해보겠다는 취지였고요. 이 부분은 사실 많은 시간 동안 설립 이후에 많은 시간 동안 찾아봤습니다. 우연한 계획이긴 했지만 방글라데시 정부에 이 정부 대 정부 간 협력을 할 수 있는 관계 법령이 있었고요. 그 법령에 따라서 긴 시간 동안 협의를 통해 협력 MOU를 통해 협력을 체결했고 우리 기업이 방축과 상호 사업을 제한하고 경쟁 입찰 없이 배타적 사업권을 먼저 확보하고 조건 협의가 잘 되면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G2G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간략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우리 기업 위에 우리나라 정부 위에 그 해당 국가 카운터 컨트리가 만약에 관계 법령이 있고 정부 간 이해관계가 조성이 되고 정부 대 정부 간 합의를 통해 그 공동 협의체, 제가 영어로는 조인트 PPP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면 한국 정부를 대신해서 카인드의 경우는 저희 공사의 경우에서는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한국 사업주를 모집해서 제안해 주고요. 반대로 여기 같은 경우는 방글라데시 정부입니다. 방글라데시 정부에서는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우리가 추천했던 사업에 대해서 프로젝트 검토를 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미팅한다, 짝지를 지어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로 확정된 사업들이 구성되면 사업자 및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타당성 조사 및 일련의 단계 협상을 거쳐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단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총 3차의 공동협의체를 통해 우리 기업이 인프라 사업 4건에 대해 우선 사업권을 확보했고요. 그 왼쪽 하단에 보시면 확정 사업 현황이라고 해서 총 100억 불 이상의 사업들에 대해서 우선 사업권을 협상을 통해 확정 지어놓은 상태입니다. 진행 경과입니다. 현재까지 총 3차에 걸쳐서 진행이 됐고요. MOU 체결, 업무 협약 체결 이후에 1차, 2차를 통해 잘 진행되고 있다가 이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3차 플랫폼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명확한 목표에 근거해서 참석하셔서 행사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사진을 보는 에피소드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시대입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체크해야 되는 거지요. 그 3차 플랫폼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진행을 했고요. 국토교통부 김혜미 장관님도 참석하셔서 장관님도 당연히 온도 체크하셔야겠죠. 체크하고 공동협의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방측에서는 온라인상으로는 총리실장이 참석해서 전체 정부 대 정부 협의체에 대한 그 선포식 및 그 행사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고요.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대사께서도 직접 참여하셔서 감사의 말씀을 잘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발표초 맨 앞장에서도 보셨듯이 매그나 교량 사업을 우선 사업권으로 확정하는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국한하지 않고 우선 사업권 확보 사업에 대한 워킹 그룹을 구성하고 비정기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맞게 지금 온라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 대 정부 간 협력 플랫폼은 방글라데시에만 한정하면 안 되겠죠.
하여 저희 공사는 이 협력 플랫폼을 이제 확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리랑카 파라과이가 될 수 있고요. 스리랑카의 경우는 2019년 태양광 발전 사업에 정부 대 정부 간 계약 베이스로 진행을 하고 있으며 현재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라과이 같은 경우는 아순시온 광역 경전철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국영철도공사하고 협력의 수의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패러다임의 변화로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 내용 다음 장에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파라과이 아순시온 광역 경전철 사업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발맞춘 해외 인프라 개발 경쟁력 강화라고 제가 타이틀을 좀 잡아봤는데요.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 내 50km 구간의 철도 노선 및 역사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파라과이 같은 경우는 1800년대 철도를 개설하고 나서도 그 이후에 중남미에서 최초로 철도를 개설했지만 실질적으로 운행은 못했고요. 그걸 다시 개보수하는 공사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니즈는 많은데 그 카인드 같은 경우는 그 파라과이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노드쇼를 개최했습니다. 그 니즈를 파악하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왔지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못하고 있는 와중에 번쩍이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 5월경에 굴하지 않고 영상으로 한번 제안해보자. 어차피 영상으로 제안하면 모두가 볼 수 있지 않니? 집에서 또는 사무실에서 굳이 만나지 않고. 그래서 영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제안을 해서 보냈습니다. 이에 감동을 받고 파라과이 정부 및 그 철도공사는 그래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해보자. 촉진장을 보내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이슈는 계속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 심각해지고 있었고요. 국경이 봉쇄되고 항공권이 취소되고 그다음에 입국 허가 여부도 계속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부와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각 정부 부처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외교통상부, 국토교통부, 그리고 민간, 기업, 그다음에 공공기관을 모두 모았습니다. 결국 2020년 8월에 파라과이 국외 출장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집단, 다양한 모임, 추가적으로 K 방역업체도 추가해서 팀 코리아를 구성했고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출장을 완료했습니다. 명확한 저희가 목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파라과이 철도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 파라과이 국립공과대학과의 업무 협약 체결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현지 연구기관과 협업을 통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한국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이 두 건을 해결하고 그리고 출장을 마무리했습니다. 현재는 그 파라과이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사업을 이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에피소드인데요. 마찬가지로 파라과이 현지 코로나 상황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략적으로 또는 개인 방역을 철저히 유지해서 별 문제 없이 지금 복귀를 다 했고요. 매일 아침 이렇게 팀 미팅을 통해서 전략 회의도 구성했고 다양한 미팅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진 마지막 장인데요. 이게 사실은 에피소드이긴 하지만 약간 좀 어려웠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중남미 국가다 보니까 몇 박 며칠을 거쳐서 저희가 이제 그 한국에 복귀하게 되는 건데요. 육로 그리고 그 다음에 항공편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문제 없이 복귀는 했습니다만 사실 상당히 애로사항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그 성과를 자체적으로 좀 분석해 봤는데요. 그 코비드-19라는 환경적 어려움 속에서도 조직의 성과를 위한 노력을 저희는 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철저한 개인 방역으로 코로나 확진 등에 대한 이슈가 전혀 없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장 초기부터 목표를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목표 달성이 효과적이었고 온라인 동영상, 그다음에 G2G 같은 경우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탄력적 대응을 통해서 다양한 무게를 갖고 사업 논리를 갖고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팀 코리아의 상호 협력적 유기적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구축해서 혼연일치되어 협력한 결과 한국의 인프라 개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고 지금도 강화하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자, 마지막 맺은 말입니다. 저희가 정해진 시간 내에 그리고 또 너무 공사 우수사례다 보니까 공사가 너무 많은 일을 한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데요. 사실 맞는 부분도 있지만 내용상에서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만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이 한국 K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와 수출 신용기관, 저희 나라 정부 같은 경우는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강력한 그다음에 아주 훌륭한 수출 신용기관들이 있고요. 운영사, 건설사가 모두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추가적으로 현지 협력사하고 구체적 협력안을 잘 구축해서 이 모든 삼박자를 이루어야 본격적인 인프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대 정부 간 사업 아직은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팀 코리아를 이끌고 더욱더 유기적으로 협력 운영하여 내년에는 더욱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정부 대 정부 간 협력 그리고 창의적 대응 전략으로 카인드가 팀 코리아와 함께 해외에 계신 여러분들과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국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의 김소웅 실장님이었습니다. 정부 대 정부 간 협력 플랫폼 구축에 관한 발표였고요. 이어서 한국철도공사 박태훈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필리핀과 탄자니아 동안 공동 번영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철도공사 해외사업처장 박태훈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우수 사례를 발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현재 필리핀과 탄자니아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통해서 양국 필리핀과 탄자니아 그리고 한국 정부 그다음에 각 양국 기관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 주제는 철도 사업 및 국제협력을 통한 양 기관의 또 사업 참여자, 이해관계자의 공동 번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먼저 한국철도의 국제협력 사항과 해외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형 철도 운영 기술 해외 진출 사례, 셋째는 국내 철도 산업의 동반 진출 사례, 마지막으로 해외 철도 시장 진출을 위한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철도의 국제협력과 해외사업 현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국철도는 프랑스, 중국, 러시아, 필리핀, 탄자니아 등 총 5개의 해외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철도연맹과 국제철도협력기구에 직원을 파견하여 정부의 신북방 정책 및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 탄자니아 이외의 다수의 국가에서 다양한 해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는 2016년 한국철도는 120년의 철도 역사와 함께 다양한 철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화물철도까지 다양한 철도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세계 수준의 정시율과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 고속철도 개통 이후 첨단 기술 기반의 시설물 안전 체계를 구축하여 꾸준히 한국형 철도 운영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2013년에는 탄자니아에서 철도 건설 타당성 조사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사업 수행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필리핀에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사업을 현지 기업과 추진하면서 현지 기업과의 깊은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필리핀과 탄자니아에서 해외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국형 철도 운영 기술 해외 진출 사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철도는 2016년 8월 필리핀 도시철도 건설 사업에 최초로 한국철도형 운영 기술 노하우를 수출하였습니다. 발주처는 산미구엘이며 사업 기간은 2016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필리핀 사업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주처는 필리핀의 굴지 대기업인 산미구엘이며 산미구엘이 발주한 민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대 로템과 필리핀 현지 건설사인 EI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주하였고 현대 로템은 차량 제작 및 시스템 설치, EI는 토목과 노반에 대한 시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는 본 사업의 초기부터 발주처인 산미구엘을 자문하면서
국내 철도 기업이 본 사업을 수주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철도는 운영 유지 보수, 조직 설계, 직원 교육 훈련, 차량, 궤도, 신호, 전력, 통신 등 철도 산업 전 분야에 걸쳐서 현재 발주처인 쌈미구엘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자문 분야는 총 7개 분야 13명으로서 필리핀 현지와 한국에서 각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통 준비 및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주처는 2021년 12월 부분 개통을, 2022년 12월 완전 개통을 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는 개통 이전에 기관사 양성 교육, 관제사 교육, 핵심 시스템에 대한 엔지니어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설전기 차량에 대한 시설물 검증과 인터페이스 시험 등을 통해 영업 시운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 이후에 개통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초기 안전 문제와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주처를 자문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통 이후에는 운영 유지 보수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발주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필리핀은 쌈미구엘, 아얄라 등 사업 능력 및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이 다수 있어 현지 대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철도는 2012년 쌈미구엘과 철도 사업을 함께 추진한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사업을 함께하면서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 쌈미구엘과 함께 수많은 사업을 함께 하였습니다. 입찰 제안과 입찰 제안서 작성과 사업 참여를 통해서 쌈미구엘 직원들과 수없이 많은 밤을 함께 지새웠으며 사업 결과에 따라 희비에 함께 울고 웃고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연을 함께했던 쌈미구엘 직원들은 지금 쌈미구엘에서 성장하여 한국철도의 강력한 우군으로 지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국내 철도 사업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필리핀 현지에도 코로나가 매우 창궐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일시 중지하고 한국으로 저희 직원들을 철수시키는 것조차도 저희는 이제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그런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쌈미구엘은 저희 직원들을 한국으로 철수시키기보다는 쌈미구엘 직원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현지에서 코로나 검사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저희는 또한 이러한 쌈미구엘의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그 당시 중국산 마스크를 밖에 없던 쌈미구엘 사무실에 저희 한국산 마스크를 긴급 구입하여 보내주었습니다. 최근 쌈미구엘은 저희 직원에 대해서 코로나 검사를 무상으로 또 실시하여 주었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저희 사업은 아무 문제 없이 잘 현재까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철도는 2019년 6월 필리핀 지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지사를 통해서 필리핀 교통통신부, 철도청, 도시철도공사, 민간기업과 교류하면서 현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기업들은 건설 및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철도는 한국 운영에 특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호 보완적인 사업부의 축으로 양 기관이 서로 상생하며 성장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는 필리핀 기업들과의 업무 추진 시 한국형 철도 시스템을 홍보하면서 국내 기업의 수출 지원을 통해 국내 철도 산업이 동반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철도 산업의 동반 진출과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철도는 2017년 탄자니아 중앙선 철도 건설 감리 사업을 수장으로서 동아프리카 지역에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발주처는 탄자니아 철도공사이며 사업 기간은 2017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입니다. 이 사업 구간은 총 5공구로 나눠져 있으며 현재 1, 2공구에 대한 사업 기간이며 3, 4, 5공구는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탄자니아의 사업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주처는 탄자니아의 국영 공기업인 탄자니아 철도공사이며 현재 터키 건설사인 야피 메르케지가 1공구와 2공구에 대해서 시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가 리딩사인 코레일 조인트벤처는 1공구에서부터 5공구까지 시스템 기반에 대한 전체 설계 검토 및 총괄 감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는 철도 운영 계획, 전력, 통신, 차량, IT 설계 검토 및 시공 감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조인트 벤처는 현지 업체를 포함한 다국적 조인트 벤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조인트 벤처 내에는 국내 민간 기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의 참여 인력은 총 6개국 8개사 122명이며 참여 국가는 한국, 탄자니아, 보츠와나, 독일, 이탈리아, 인도 등입니다. 현재 1, 2공구에 대한 참여 인력이며 3공구에서 5공구까지 시공사가 선정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인력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개통 준비 및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공구는 2021년 10월, 2공구는 2022년 2월 개통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 4, 5공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시공사가 선정되고 난 이후에 건설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개통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한국철도는 개통 이전에 기관사 양성 교육, 관제사 교육, 핵심 시스템에 대한 엔지니어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업 시운전을 통해서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 및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탄자니아 철도공사의 자문을 할 예정입니다. 개통 이후에는 운영 및 유지보수 컨설팅을 통해서 탄자니아 철도공사의 안정적인 철도 운영과 유지보수 시스템 구축을 자문할 예정입니다. 탄자니아는 동아프리카에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철도공사의 직원 교육 훈련뿐만 아니라 인근 국가의 철도 직원 교육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동아프리카 교육 철도 훈련 센터를 지금 탄자니아 교통부하고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탄자니아 사업을 추진하면서 얻은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자니아 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다국적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각 기업의 선진 기술력을 집약하여 컨소시엄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참여 기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의견을 갖다 조율하는 어려움은 분명히 있으나 컨소시엄 전체의 사업 수행 경쟁력에는 매우 큰 도움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사업 수주 이후에는 탄자니아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여 발주처의 높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철도는 탄자니아 현지 직원 채용과 함께 집중 기술 교육을 한국과 탄자니아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탄자니아 철도 엔지니어 양성과 함께 사업 수행 능력을 꾸준하게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탄자니아 철도공사 사장과 직원을 한국에 초청하여 한국 철도의 우수한 시스템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국 방문 이후에 탄자니아 철도공사 사장은 이 생각하는 그 철도의 기준은 한국 철도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한국 철도 시스템 및 차량 등이 탄자니아 철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고 현재 탄자니아에 한국 철도 차량 공급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과는 별도로 한국철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리 없는 시골 마을에 우물을 만들어주고 학교에 컴퓨터 등 교육 기자재를 기부하였으며 직원들은 수시로 현지에서 급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런 활동들은 컨소시엄 구성사들의
구성원들이 열렬한 지지를 확보하였고 또한 발주처도 저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철도 시장 진출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국철도는 국제철도연수센터를 통해서 해외 진출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제철도연수센터는 이라트카라고 불리며 국제철도연맹에서 2007년 2월 인증한 아시아에서 유일한 철도 연수 기관입니다. 이라트카는 해외 철도 기관과 국내 유관 기관 기업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지원하고 신규 해외 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안 53개국 85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총 1,358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수료를 마친 분들은 모두 자국으로 돌아가 현재 고위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철도 정책 및 집행에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 철도, 한국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로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한국철도는 이라트카를 통해서 연평균 10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중 국내 기업과 해외 발주처 교육생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별도 운영하고 있으며 약 3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협력 개발 사업도 필리핀, 미얀마, 베트남, 방글라데시, 이집트, 파키스탄 등지에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는 국내 철도 산업을 대표하는 국가 공기업으로서 해외 시장 개척의 선봉에서 국내 철도 산업이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